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정청래, 한준호 이런 자들이 이거 전환길 죽이기를 적극하게 중단해라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전환길 강사가 직접 이게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고 옛날에 안기부 있잖아요. 국정원 안기부의 공작관 출신의 그 최수용 이분이 안기부의 공작관 출신이거든요. 최수용 이분이 전환길 TV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한 거예요. 이분이 뭐 이재명이가 어디 뭐 160조 비자금이 있고 중국으로 피신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뭐 국가 군사 기밀을 유설한다. 이거는 이제 그 국정원의 공작관 최수용 이분이 미국의 공작관이나 여러 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방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환길 강사는 이 전환길 뉴스의 방향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까지 분명히 했어요. 입장과 다르다고. 우리 왜 신문에 칼럼 쓸 때 항상 붙어 있는 게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 신문사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저도 이게 제가 조선일보도 칼럼 쓰고 문화일보는 고정적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외부 필진의 칼럼은 우리 본 신문의 사설은 신문의 뜻이지만 외부 필진의 칼럼은 신문사의 편집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길 뉴스의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공작관 최수용 이 폭로한 내용은.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이게 그 이재명이나 정청래나 특히 한준호나 그러면 이게 그 공작관 방송을 하는 게 공작관을 고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작관 이분은 또 이게 그 근거를 대겠죠. 내가 이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근거 대가지고 근거를 못 대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근거를 대면 정당한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전환길 강사가 직접 이게 그 폭로한 것도 아니고 직접 이게 그 당사자도 아닌데 계속 그 좌파들은 마치 이게 전환길 TV가 가짜뉴스의 그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전환길 강사를 거기에 뭐 사부 처리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그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게 김어준하고 똑같잖아요. 김어준 프로에 예를 들어 이제 그 MBC 장인수 기자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나 정성호가 고위 검사들한테 예를 들어 공소 취소를 해라. 그러면 이게 그 검찰의 권한을 좀 남겨줄게. 이런 식으로 추악한 뒷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 MBC 장인수 기자가 폭로를 김어준 TV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김어준이는 거기에 막 장단을 맞추면서 야, 이거는 이게 큰 특준 장단을 맞추면서 또 이게 마치 후속 보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맞장구 치면서 오히려 김어준이는요, 거의 뭐 장인수 기자의 폭로를 어리게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김어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가짜뉴스 하면 이게 털본데 이재명이가 김어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청래도 민주당에서 고소하는데 김어준 빼고 장인수 기자만 이게 고소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이게 그 최수용 공작관만 이게 고소를 해야죠. 전환길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잖아요. 고소하더라도. 김어준하고 김어준보다 더 왜 전환길이는 전환길 뉴스하고 관계없다고 딱 분명히 밝혔고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하고 장인수 기자의 폭로가 관계없다는 걸 아예 밝히지도 않았잖아요. 김어준은 딱 선을 긋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김어준이가 훨씬 전환길보다 더 그 폭로에 더 가담했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어준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고소도 못하고 한마디 못하면서 전환길 강사만 그 탄압하려고 온갖 지금도 글을 정청래 이재명뿐만 아니라 정청래까지 협박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그 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전환길 강사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전환길 강사 이걸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당당하더라고요. 전한길 강사가 여기 고소에 대해서 제가 통화를 한번 했죠. 한번 하고, 야, 한길아 조심해야 된다. 너 이재명이 요즘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졌다. 요즘 우리나라 법치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역거열할지 모른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뭐 경찰이 권력의 사냥개 개가 돼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겠냐. 조금 조금 약간 자제하면서 싸워야 된다. 전 친구로서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당당하더라고요. 전한길 강사가 당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전한길 죽이기에 나섰는데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정권 차원에서 전한길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해외 비자금 조성은 내가 자신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옷 보니까 옷도 참 특이하네. 우리 성조기를 단 복장, 미국에 성조기 있잖아요. 전한길 강사 미국에서 방송도 하고요. 또 미국하고 인맥이 많죠. 그러니까 성조기를 단 복장을 한 전한길이가 어제 20일 밤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실제 이재명, 정청래, 한준호 등이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 나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대1도 좋다. 야, 이재명, 정청래, 한준호 3대1도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식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게 기사입니다. 제가 방송은 어제 못 봤고요. 제가 어제 모임에 있어서 기사를 지금 보니까 제가 방송은 못 봤고 전한길 요 관련 답변 기사를 보고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랬답니다. 3대1도 좋고 지금 3명이 급박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반박했답니다. 이건 한번 제가 찾아가 유튜브를 한번 봐야 되겠네. 전한길은 저하고 동갑인데 살 만큼 살았다는 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래도 한 30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평균 수명은 저하고 동갑이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강하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전한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한 거니까 제가 직접 그 방송을 아직 못 봤어요. 기사를 보고 제가 후속 제 내용의 기사니까. 그러면서 전한길 강사가 이랬답니다. 당정이 전한길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은 결국에 제 체급이 커졌다는 소리 아니냐. 결국에 전한길의 체급이 커지니까 당정이 전한길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랬냐. 이재명 정권은 오래 못 간다. 김어준은 왜 수사하지 않냐. 이런 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정권은 오래 못 간다. 그러면서 김어준은 왜 수사하지 않냐.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걸 보니까 이게 대단합니다. 전한길 강사 조금 더 제가 통화할 때도 그랬어요.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를 이렇게 이재명 정청래까지 나서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체급이 더 커졌다는 뜻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결코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이러면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러면서 살 만큼 살았다 이 말은 목숨 불사하고 구속 이런 거 전혀 무섭지 않고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이런 각오를 밝힌 거죠. 실제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전한길 강사가 폭로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국정원의 공작관 최수용 그분부터 고소해가 조사해가지고 그분이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아니면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면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전한길 책임 묻든 말든 그리고 그 다음에 논인데 지금 그냥 전한길 죽이기에 나선 거 이거야말로 명백히 진짜 완전히 우리 자유파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런 입틀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한길이가 주눅이 안 드는 만큼 저도 어제 오늘 저도 당당하게 전한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라. 왜 김어준은 안 하고 전한길만 탄압하느냐. 그리고 최수용 공작권도 마찬가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가지고 따져볼 문제다. 자꾸 미리
단정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저도 이게 단호하게 어제부터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전환길이나 저나 뭐 이재명 정권의 그 협박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뭐 저는 이게 뭐 전환길 살 만큼 살았다는데 저는 아직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살 만큼 산 건 아닌데 근데 뭐 그런 데서 우리가 주눅 들고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전환길과 저는 함께 친구를 떠나서 그 우파의 동지로서 끝까지 함께 이재명 정권과 목숨 걸고 맞짱 떠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8년 만에 사과하고 그것도 제가 조폭 방송을 따로 했지 않습니까? 따로 했잖아요. 그것도 SBS가 제가 보기에 그것이 하고 싶다 거짓도 없는데 그냥 이재명이가 성남 마피아파 2명의 변호인으로 변호인 명단에 이름 올렸다. 이걸 보도한 걸 가지고 8년이 지났는데 압박을 내가 사과받았잖아요. 이번에 장영환 변호사 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건이에요. 장영환 변호사 건은 성남 마피아파의 박철민이가 20억을 이재명한테 줬다는 금전수수 이거는 큰 거고요. 근데 SBS는 그게 아니고 그냥 변호인의 이름 올린 거 맞거든요. 이걸 가지고 8년 만에 압박을 해가 사과를 받아낸 이것도 제가 여기 비판했잖아요. 이 사건이나 전환길 사건이나 본질은 왜 언론 자유를 산산조각 유린하느냐? 왜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 자유를 왜 말살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SBS 사태나 전환길 뉴스도 이게 언론이고 표현의 자유,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나 또 이게 그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게 그냥 처벌하겠다. 온갖 이게 탄압으로 입틀막 하려는 게 이재명 정권.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우리 언론 자유를 완전히 유린하는 이런 게 반헌법적인 지금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자들이 우리 헌법의 종교의 자유, 그때 손현범 목사 구속하고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 구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영호 목사나 또 그 극동방송 우리 김장환 목사님 압수에까지 언론 종교 자유를 완전히 노골적으로 탄압하더니 이제 완전히 입틀막을 통해서 언론 자유나 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우파가요, 각 현안마다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광화문의 집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어떻고 저쩌고 우리끼리 의견이 정치적 의견이 틀릴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우파 탄압, 언론 탄압,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 탄압, 종교 탄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우파가 전부 하나가 돼서 단호하게 뭉쳐서 이재명 정권과 맞짱 떠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뭐 전환길하고 나하고 좀 생각이 틀리다. 근데서 남 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정광훈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이게 좀 노선이 틀려. 근데서 정광훈 목사님 구속을 남 몰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언젠가는 자기가 탄압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우파 누군들 정권이 탄압받을 때는 단호하게 같이 맞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전환길 강사 용기 있게 잘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격려 지지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에 대한 탄압이 정말 이게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온갖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맞냐? 이런 이야기예요. 가장 황당한 게요. 김용현 장관 있죠? 김용현 장관이 변호인 중에 이제 3명이 주로 했는데 거기 변호인 중에 권우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이분에 대해서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린 거예요. 진짜 이게 황당하죠. 옛날에 감치까지는 제가 그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 감치를 했었잖아요. 감치. 김용현 장관, 변호인이 그때 아마 누구한테 갔느냐. 실제 한덕수 재판에 정인 나갔죠. 한덕수 총리가 재판하는데 거기에 김용현 장관이 정인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장관 옆에 앉아가 도움을 주겠다. 정인이라도. 이렇게 좀 옆에 착석을 하자. 이렇게 딱 건의를 하는데 그때 판사가 완전히 이진관이라고 정치판사이죠. 이진관. 이 자각이 한덕수를 23년간 때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게 정치판사 중에 정치판사가 이진관인데 하여튼 이진관 판사가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고요. 아니,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 2명이 이야기하려는데 근데 갑자기 말 못하게 입을 털어막으면서 퇴장하는데 또 한마디 하려니까 감치 이런 식으로 그때 아마 감치를 2명을 때렸죠. 이하상에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검사 출신의 아주 고참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하고 동기 23기 이하상 변호사 이렇게 감치 때리고요. 또 같이 있던 바로 권 우현 2명에 대해서 감치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치 결정해놨고 처음에는요. 감치 결정을 하고 교도소로 보냈더니 특정이 안 되잖아. 사람 이름을 인적 사항을 특정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교도소에서 풀어줘 버린 거예요. 처음에 풀어줬다 이 방송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하상 변호사는 또 계속 김용현 장관을 변호를 해야 되니까 그 뒤에 김용현 장관 변호하러 또 갔더니 그때 재판장이 한성진이라고 한성진은 이재명에 대해서 그때 징역 집행유예 때렸잖아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상당히 그걸 잘 때린 거야. 근데 한성진 판사는 좀 믿었더니 한성진 판사가 이제 법이 그러니까 아마 이하상 변호사가 김용현 장관 거기 변호하러 왔더니 그 자리에서 감치를 집행합니다. 이래가지고 감치 15일 동안 구속되지 않습니까? 이하상 변호사는 15일간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이. 감치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권우현 변호사. 권우현은 개인적으로 제 합천 후배입니다. 제가 양력을 쳐봤더니 합천에 제 고향의 후배 변호사의 젊은 변호사예요. 권우현. 어떻게 일을 많이 하는데 권우현 변호사는 그때 마침 그때 재판정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그거 이제 잡아갈 수가 없어요. 법정에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권우현 변호사는 결국 감치 결정을 했는데 20일 해서 20일. 한 번 더 5일 추가해가 20일. 이하상 변호사는 15일. 하여튼 권우현 변호사는 20일 감치를 했는데 법정에 안 가니까 집에까지 잡으러 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3달이 지나버린 거죠. 이게 오래됐잖아. 3달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치는요, 3달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치는 20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3달 지나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경찰과 검찰이 특히 법원도 공모해가 법원이 막 계속 압박을 했죠. 그때 법원이 막 고소하고 그랬잖아. 왜 판사가 모욕당했다고. 그러니까 감치가 안 되니까 법원과 검찰과 경찰이 결탁해가지고 아예 그냥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감치 집행 못한 거하고 구속영장은 차원이 다르잖아, 요건이. 그냥 법정에서 한마디 항의했다 해서 감치를 하는 거 이것도 부당한데 그래 감치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3달 지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집행을 신청해버린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구속의 요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권우현 변호사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무슨 이게 법정 모욕죄가 되냐? 항의 한마디 한 게 다인데 감치도 부당한데 무슨 구속사유가 됩니까? 근데 하여튼에 이걸요.
저 깜짝 놀라서 이게 구속영장을 법정 모욕죄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심사가 있은 거죠. 와, 이런 걸로 이게 변호사를 구속합니까? 감치 집행 못했다고 사증이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감치 사유도 안 되는, 그냥 이게 건의한 거 한마디인 거 가지고, 이걸로 이게 구속까지 하겠다, 변호사를. 오죽하면 이게 좌파 중에 좌파, 이지영 영장 담당 부장판사거든요. 아주 이게 좌파입니다. 이지영. 지금 이게 다 좌파로 바뀌었죠. 근데 이재명 정권 들었었으니까. 이지영. 영장 전담 판사가 봐도, 이거는 이게 권우현 변호사는 너무하잖아. 감치 못했다고 이게 그냥 보복으로 이게 구속영장을 치니까 변호사를. 그래서 이게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기각한 이유가 뭐냐? 피해자의 주거, 그 주거 있죠. 그 다음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다음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그 다음에 신문 절차에서 진술 태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 이게 구속 사유가 어디 있냐고. 증거인멸할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다 녹화했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판사인데 항의한 게 다른데 오죽하면 이게 이지영 좌파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겠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그 김용현 변호사 중에 또 한 분 유성수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이건 승리할 때 유성수, 승리할 때 유성수 변호사. 이번에 이게 고성국 TV에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이런 고성국 TV에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유성수. 이분이 진격의 변호사들 김용현 장관 유튜브도 하죠. 이런 게 변호사들 보고 또 변협에다가 징계를 해달라.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징계를 해달라니까 변협에서 일부는 징계 사유가 없다. 특히 유성수 변호사님 분들이 징계 사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하니까 또 이의 신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이 노골적으로 김용현 장관 변호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즉각 이런 게 탄압을 중단해야 됩니다. 아니 변호인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입회할 수 있느냐? 옆에 김용현 장관 정인 신문할 때 옆에서 좀 법적 조언해주고 앉을 수 있느냐? 이걸 이게 물어보고 건의한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말 들어보지도 않고 퇴장, 이러고 이게 퇴장 안 하고 말하니까 감치, 구속, 감치라는 게 당사자한테 구속 15일이 얼마나 큰 겁니까? 변호인이 15일 구속되면 엄청난 이게 피해가 오잖아요. 이런 짓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 근데 그 이후에 그래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3개월 지나가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까지 현직 변호사를 청구하는 이런 식으로 탄압하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탄압을 받겠습니까? 정말 이게 법치가 무너져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런 김용현 장관 측, 그 외에도 다른 또 윤 대통령 관계된 변호인들에 대한 이런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명 역사 강사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 한 강사와 전직 국정원 요원 그리고 한 유력 정치인이 얽힌 이 사건의 전말을 자료를 통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전환길 죽이기에 나섰다. 와, 이거 정말 센 발언이죠.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의 생존에 건 싸움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온 걸까요? 네, 그러니까요. 왜 잘 나가던 인기 역사 강사가 갑자기 이런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모든 논란이 시작됐던 바로 그 방송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게스트와 의혹 제기. 모든 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딱 3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채널의 주인이자 진행자인 전환길 강사, 그리고 논란에 발언을 한 게스트 최수용 전 국정원 공작관, 마지막으로 그 의혹의 대상이 된 당시 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바로 게스트 최수용 씨의 이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정치인 이재명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해외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파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옹호하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게스트가 나와서 엄청난 주장을 했어요. 채널은 이건 게스트 개인 의견입니다 하고 면책 조항을 분명히 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치권의 공격은 발언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채널 주인인 전한계 강사한테만 집중됐다는 거죠. 이게 이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명의 진행자 이야기. 여기서 바로 이 논란의 핵심 방어 논리라고 할 수 있는 이중잣대 주장이 나옵니다. 예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랑 비교하면서 이거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아니, 비슷한 의혹제기가 다른 방송에서도 있었는데 왜 우리 전한길 강사만 이렇게 타겟이 되냐? 이거죠. 바로 이 정치적 이중잣대가 이들의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인 셈입니다. 두 사례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주장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전한길 사례를 보면 채널이 선을 그었는데도 진행자가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과거 김어준 씨 방송의 비슷한 사례를 보면 진행자가 오히려 게스트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게스트만 고발당하고 진행자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중잣대라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 명은 게스트와 거리를 뒀는데도 공격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그 발언에 동조했는데도 아무 책임을 안 졌다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단호한 대응입니다. 이렇게 거센 공격이 들어오는데 전한길 강사 본인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게 그의 첫 반응이었어요. 자신을 향한 이 모든 비판과 공격을 정치적 압박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여기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는 이 공격을 오히려 자기 영향력이 커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에 제 체급이 커졌다는 소리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논란 자체를 자신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의 반격은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인물들을 콕 집어서 이건 3대1의 싸움이라고 규정했고요. 심지어 이재명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특히 대응 방송에서 입고 나온 성조기 재킷은 그의 입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더 큰 싸움의 시작. 이 사건을 옹호하는 쪽에서는요, 이게 그냥 한 강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둘러싼 싸움의 시작이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개인 전학일들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같은 우리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시스템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 단순한 명예훼손 공방,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고요. 여기서 위협받는 가치로 지목된 것들이 바로 언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입니다. 특정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는다면 이건 곧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연대를 향한 호소로 이어집니다.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서 이런 식의 입틀막 시도와 정치적 억압에 다 같이 맞서야만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한길 강사의 이 사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가 이렇게 보편화된 시대에 플랫폼 운용자는 출연한 게스트의 발언에 대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